안녕하세요, 얼갈부입니다. 오늘은 번역기 앱을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영어 작문을 하거나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않지만 우리가 해외여행할 때 번역기 앱을 상당히 많이 자주 쓰게 되거든요. 특히 영어 작문 같은 경우는 숙박을 예약 확인할 때, 또 뭔가 요청사항 할 때, 요즘은 해외여행할 때 에어비앤비를 많이 쓰시니까 영어 작문, 영어 회화에 필요성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오늘 소개해 줄 두 가지 앱 기억하고 계셨다가 필요할 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집중해서 소개해 드릴 거는 구글 번역 중에서 카메라 렌즈 번역 기능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과거의 카메라 렌즈 번역 기능은 정말 최악이었거든요. 제대로 번역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이 속도도 그렇고 에러도 어마어마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의 구글 번역기 중에서 이 카메라 렌즈 번역은 과거보다 훨씬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이미 아시는 분도 있으시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미 아셨던 분 중에서 정말 이렇게 좋아졌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어떻게 지금 좋아졌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구글 번역기 앱을 실행시키고 카메라를 선택합니다. 자, 어떻게 번역되는지 제가 그냥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바뀝니다. 과거에는 이 정도 조율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번역인데도 단어인데도 이번에는 웹페이지를 한번 번역을 한번 해볼까요? 지금 중앙일보 영문 신문입니다. 자, 가까이 되면은 자,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현재 이 번역기에서 눌러서 그냥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 스캔을 통해서도 스캔 버튼을 누르면요, 현재 이 문제 텍스트들을 쫙 긁어와서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번역을 해서 누르면, 상대편 누르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바뀌고 있거든요. 볼게요. 자,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오히려 한국에서 영어로 바꾸는 게 일단은 카메라 렌즈상의 에러는 별로 없어 보여요. 그죠? 더 깔끔하게 바뀌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리뷰를 찍게 된 마이크로소프트 번역기 앱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현재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모두 출시되어 있고요. 구글 번역과 다르게 인식률이라든가 또 서로 상호 간의 대화를 할 때 다른 기능을 좀 제공하고 있어서 이 기능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살펴볼 기능은 이 마이크 기능인데요. 음성을 들어서 번역을 해주는 기능인데요. 이게 구글 번역기와 다르게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는 이 마소 번역기는 마이크 인식률이 정말 좋습니다. 그러니까 음성의 인식률이 정말 좋아요. 중얼거리듯이 얘기해도 인식이 됩니다. 한번 조용히 얘기해 볼게요. 저 목소리 줄여서 배고파, 다리도 아파. 더 조용히 한번 얘기해 볼까요? 어머니가 힘들어. 햄버거도 먹고 싶고. 예, 좀 다르게 얘기해도 좀 연기를 했는데요. 좀 다르게 얘기해도 이게 인식률이 정말 좋습니다. 또 카메라 지금 렌즈 기능도 이 마소 번역기는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나름 괜찮습니다. 한번 볼게요. 이 마소 번역기는 이 구글 번역기와 다르게 촬영을 해야 됩니다. 촬영을 딱 하면 빠르죠. 빠르고 가독성도 좋아요. 되게 빨라요. 이 부분을 전부 번역을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번역기를 통해서 서로 언어가 다른 상대방과 대화를 하려고 할 때 두 가지 방식을 합니다. 보통 첫 번째 방식은 서로 이 아까 녹음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죠. 마이크로 제가 말한 걸 녹음기가 들어서 번역을 하고
상대방 말한 걸 듣고 또 번역을 하고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구글 번역이 좀 그렇고요. 물론 팝하고도 그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식은 서로 채팅을 하는 거예요. 서로 채팅을 해서 프로그램 내에서 실시간으로 번역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방식 다 조금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방식은 마이크 인식률이 좋아야 되고 두 번째 방식은 서로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어야 돼요. 즉 나도 상대방도 같은 프로그램에 회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소개해드린 마소 번역기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자, 상대방과 어떻게 채팅을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마이크 오른쪽에 이 상호 대화 버튼을 선택을 하면 자, 김디라고 하고 제가 사용하는 이 코리안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QR코드가 나오는데요. 이 QR코드를 상대방한테 보여주거나 즉 상대방 휴대폰이 있으면요. 상대방한테 보여주거나 아니면 이 QR코드를 누군가에게 대화를 하고 싶은 사람에게 보내서 대화방에 초청하게 하는 기능입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저는 보내기를 눌러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화방에 미리 들어가 있습니다. 대화를 하면 되는 건데요. 제가 먼저 한국에 있는 친구가 먼저 인사를 해볼게요. 안녕이라고 입력을 하면 저의 창에는 한글로 뜨지만 상대방 미국에 있는 친구의 창에는 영어로 번역됩니다. 친구가 이런 말을 하겠죠. 이런 말을 하면 좋겠지만 다시 보고 싶어라고 하면 보시면 아이폰에는 다시 보고 싶어요 그래요. 나도 그래요 라고 치면 어떻게 바뀔까요? 나도 그래요. 자, 그러면 이트라고 바뀝니다. 또 미국 친구가 이런 말을 하겠죠. 개인적으로 아까 멀리 떨어지는 상대를 가정해서 QR코드를 보내는 걸 보여줬지만 실질적으로는 앞에 상대방이 있다면 QR코드를 보여주고 상대방이 QR코드 스캔하고 그럼 바로 현장에서 대화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대부분 누구나 갖고 있기 때문에 외국에 갔을 때 서로 대화를 해야 될 때 보이스로 이렇게 번역하는 것보다 이 문장으로 천천히 대화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생겼다고 보면 됩니다. 오늘은 번역기 앱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다음에도 유용한 앱 소개하는 자리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울카이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